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0일 이세영입니다. 이런 영문 슬로건 들어본 적 있으세요? Everyone can fly. 우리말로 하면은 누구나 날 수 있다 정도가 될 텐데요. 경비행기나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의 선전 문구가 아닙니다. 이 말레이시아의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의 슬로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서는 약간의 돈만 내면 누구나 비행기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는 저가 항공의 세계를 다뤘습니다. 한겨레 20일 문화팀의 신윤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윤동입니다. 한겨레 21에서는 이 한겨레 21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사 안에서 이 저가 항공의 마니아로 이렇게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한겨레 21이 원래 좋은 직장인 이유가 추석과 설 합본호를 내고 한 주씩 휴가가 더 있거든요. 그때 뭐 주로 태국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태국 국내선 이용을 에어아시아나 뭐 노게어나 이런 저가 항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국내선부터 시작을 했는데 에어아시아가 한국에 취항하고 뭐 세부퍼시픽이라는 아주 사람들이 한때 애용했었던 저가 항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이용하신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2010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타이 국내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방콕에서 푸켓으로 가는 버스비보다 방콕에서 푸켓으로 가는 비행기 값이 더 쌀 때가 있었으니까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건 언제죠? 작년 추석 여행 때 아마 한국에서 세부 가는 저가 항공 탔었습니다. 주로 동남아만 가시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뭐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통하는 게 맞나 봐요? 비닉빈 부익부의 사회학을 척결하기 위해서? 있을 때는 그 뭐 싸다 하는데 이 실제 얼마나 싼 겁니까? 이게 사실은 요즘은 약간 물이 갔는데요. 네. 그 세부퍼시픽 같은 경우는 1페소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한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어요. 1페소라는 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마닐라나 한국에서 세부 가는 편도 비행기를 그 가격에 파는 건데 30원에 판다고요? 예, 텍스와 유류세를 더하면 아주 쌀 때는 한국 마닐라 한국 세부가 75,000원? 서울에서 광주나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실. 그 날짜에 싼 티켓이 있는 날짜에 자기가 갈 수 있느냐, 또 같이 가는 경우 여러 장이 있느냐, 게다가 오고 가는 게 다 맞느냐. 기본적인 쉽진 않아요. 비행 거리가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에 티켓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 원리는 먼저 사는 사람이 싸게, 그리고 특정 기간에 티켓의 판매율이 높지 않았을 때 그 기간에 이용하는 사람들, 예컨대 주말과 평일 가격 차이가 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급하게 내가 이번 주말에 쿠알라룸푸르 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 비행기표를 에어아시아에서 사려면 굉장히 비싸죠. 그거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티켓 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리 사둔다는 개념, 그러니까 자기 여행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예컨대 한겨레 20일 같은 경우는 추석 합본호와 설 합본호를 내고 언제쯤 쉬는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 기간을 예측해서 사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에어아시아의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뜨고 나면 카트를 밀고 가면서 라면도 팔고 기내식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물도 안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승무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 승객들의 신체를 학대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겠네요.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기만 하면 되지 뭐 편하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티켓을 구하려면 어디서 정보를 얻는 겁니까? 이 조소영 PD가 굉장히 궁금해하던데요. 요즘은 사실은 그런 사발 통문, 예컨대 세부퍼시픽이 불시에 프로모션을 한다. 그것도 대부분 한국 시간, 새벽 시간, 뭐 0시, 1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세부 여행 카페들이 있어요. 세부 여행 카페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런 데서 메일이나 아니면 메시지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항상 이렇게 주의 관찰, 워치아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서 오는 이메일을 항공사에 여행 가입을 했으면 거기에서 오는 이메일 같은 경우 알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여행 카페들 몇 군데 포인트가 되는 데가 있는데 카페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혼자서만 알고 계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그 기밀입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에어 낚시야. 에어 낚시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인터넷에서 낚시질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에어아시아가 처음 한국 취항할 때는 아마 티켓 가격은 거의 안 받고 왕복으로 한 10만 원 정도 안 되게 티켓을 팔아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프로모션 네. 같은 거였거든요. 그걸 이용해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에어아시아도 아무리 싸게 나온다고 해도 왕복 한 25만 원 정도가 되니까 예전만큼 싸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낚였다. 네. 그래서 구라아시아, 뭐 에어 낚시야 뭐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요. 그 대신에 세부 같은 경우는 좌석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석과 좌석 앞뒤 사이의 간격이 다른 비행기보다 좁고 뒤로 거의 눕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좌하고 가야 되는데 체격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 다리를 많이 걸려서 비스듬히 앉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예. 저가항공을 이용한 사람들의 경험은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연착 없이 출발 잘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그다지 답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좋아도 너무 좋다. 또 한편으로는 연착도 있고 그리고 기내도 답답하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싫어도 너무 싫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적으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 후기랄까?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운빨이군요, 그러니까. 예. 복불복, 이 저가항공을 탈 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필리핀에서 저가항공을 타고 마닐라에서 코론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거였는데 20분 일찍 출발하고 40분 일찍 도착한 적도 있어요. 승객들, 티켓팅한 승객들이 다 타면은 그냥 출발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네, 거의 뭐 그 관광버스하고 같은 뭐 이런 시스템이네요. 네, 마을버스죠. 신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 저가 항공의 등장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정치 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뭐 네, 아시아에 생긴 최근 10년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뭐 이동의 민주주의다, 뭐 하늘 위의 평등이다. 이거 대체 뭐 무슨 얘기인가요? 뭐 에어아시아 슬로건이 사실은 자기 항공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자본의 요구에서 출발한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여태까지 비행기를 타기 어려웠던 사람들, 가난한 학생들이나 시간은 좀 유연하게 있지만 항공료가 부담스러웠던 학생들, 좀 더 예컨대 그 한국보다는 경제 사정이 좀 어려운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또 이제 저가항공이나 이런 그 프로모션 티켓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행을 더 하게 되는 한국 중산층들의 딜레마도 있긴 하지만 네. 예, 실제로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 뭐 에어아시아나 아니면은 타인 노게어 이런데 국내선을 타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푸켓이나 이런 데 말고 뭐 뜨랑이라는 도시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나 혼자인 경우 뭐 약간 한국 사람들이 쉽게 처하지 않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타면서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느낌 이런 것에서 좀 예상치 못하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경험들 있지. 안전도는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항공사마다 많이 다른데요. 예컨대 오리엔트 타이라는 타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비행기에 떨어진 적이 있었을걸요. 그래서 오리엔트 타이는 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 여동생이랑 조카가 오는 티켓을 끊어뒀다가 오리엔트 타이가 마침 그 항공편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다른 항공편을 바꾸기도 했는데 안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탄다는 의미도 사실은 이 항공권을 사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번 타보면은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짧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내 저가 항공 중에 파이어플라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어플라이 이름이 항공사 이름으로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프로모션 티켓이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항공사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이 다음에도 이 값싼 여행과 관련해서 아주 알찬 정보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서는 다소 무거운 표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6명이 죽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사회팀 박현정, 이문영 기자가 이날 사고로 삶과 죽음이 엇갈린 건설 노동자 15명의 시선으로 당시 상황을 짚었습니다.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불안정 노동의 속살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연재기획 무죄와 벌에서는 네 번째 순서로 껍데기만 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내를 남편 살해범으로 지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있었습니다. 왜 형사 사건에서는 유독 유죄 선고율이 높은지, 판사들의 재판 경험이 쌓일수록 유죄 판결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봤습니다.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